본 강의는 한동대학교 김세진 교수와 경북대학교 조규철 교수의 공동 제작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첫 페이지입니다. 유저 엔티티의 설계와 쥐파 매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저 엔티티는 데이터베이스의 유저즈 테이블과 1대1로 매핑되는 쥐파의 핵심 객체입니다. 클래스 상단에는 at entity annotation과의 테이블 어노테이션이 붙어 이 클래스가 쥐파 엔티티이며 유저즈 테이블의 매핑됨을 명시합니다. 가장 중요한 필드인 id는 at id와의 generated value가 붙어 테이블의 기본 키 역할을 하며 자동 증가되도록 설정합니다. 이는 MySQL과 같은 데이터베이스에서 흔히 사용되는 기본 키 생성 전략입니다. 유저네임 필드는 사용자 식별자로 사용되므로 at column annotation을 통해 너를 허용하지 않으며 테이블 내에서 값이 중복될 수 없도록 강력한 제약을 설정합니다. 패스워드와 이메일 필드에도 at column을 적용하여 필수값님을 보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칙은 엔티티 객체는 데이터베이스의 제약 조건을 코드로 명시하여 데이터의 무결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실무에서는 패스워드 필드를 절대 평문으로 저장하지 않고 암호화하여 저장해야 하지만 이 강의에서는 기본적인 로직 이해를 위해 일단 평문으로 처리하고 심화 과정에서 보안을 다룰 것입니다. 모든 필드에는 데이터 접근을 위한 퍼블릭 게터와 세터가 정의되어야 하며 롬복을 사용하면 이 코드를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번은 2페이지입니다. 유저 저장 흐름을 컨트롤러부터 데이터베이스까지의 3계층 아키텍처 관점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용자가 회원가입 폼을 제출하면 요청은 컨트롤러에 도달합니다. 컨트롤러는 유저 객체를 수신한 후 유저 서비스 크리에이트를 호출하여 서비스 계층의 저장 작업을 위임합니다. 서비스 계층은 사용자 이름 중복 확인과 같은 비즈니스 로직을 수행한 후 유저 리포지터리 세이브를 호출합니다. 쥐파 리포지터리 세이브 메서드가 호출되면 쥐파는 이 유저 객체를 영속성 컨텍스트에 등록하고 관리하기 시작합니다. 이 유저 객체에는 id 값이 아직 없기 때문에 쥐파는 이 객체를 새로운 객체로 인식하고 트랜잭션 커밋 시점에 데이터베이스에 인서트 SQL을 실행합니다. 데이터베이스는 id를 자동 생성하여 쥐파에게 반환하고 쥐파는 이 생성된 id 값을 유저 객체에 다시 설정합니다. 최종적으로 유저 서비스 크리에이트 메서드는 id가 설정된 저장된 유저 객체를 컨트롤러로 리턴하며 흐름이 종료됩니다. 이 과정은 모두의 트랜잭셔널에 의해 안전하게 관리되어 중간에 오류 발생 시 작업 전체가 롤백됩니다. 이처럼 쥐파를 사용하면 개발자는 직접 SQL을 작성하지 않고 객체 상태 변경만으로 저장 작업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이번은 3페이지입니다. 유저 수정 흐름의 핵심 작동 원리인 변경, 감지 메커니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용자 수정 요청은 컨트롤러를 거쳐 유저 서비스 업데이트로 전달됩니다. 여기서 업데이트 메서드는 at transactional annotation이 붙어 있어야 합니다. 서비스 계층에서는 먼저 리포, find by id를 호출하여 수정 대상 엔티티를 데이터베이스에서 조회하고 영속성 컨텍스트에 넣습니다. 이 시점에 쥐파는 조회된 엔티티의 스냅샷을 1차 캐시에 저장합니다. 다음으로 요청받은 데이터를 사용하여 조회된 엔티티의 필드에 유저네임, 이메일을 변경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명시적인 리포, 세이브 호출이 없다는 점입니다. 메서드가 종료되어 트랜잭션이 커밋되는 시점에 쥐파는 영속성 컨텍스트에 저장된 현재 엔티티의 상태와 조회 시 저장했던 스냅샷을 비교하여 변경 감지를 수행합니다. 변경이 감지되면 쥐파는 자동으로 변경된 필드만 포함된 업데이트 SQL을 생성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실행합니다. 이처럼 서비스 계층에서는 엔티티의 필드만 변경하는 것으로 데이터 갱신이 완료되며 이는 쥐파를 사용하는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이자 개발자가 불필요한 업데이트 쿼리를 작성할 필요가 없게 해주는 핵심 기능입니다. 이번은 4페이지입니다. 유저 단건 조회 흐름과 예외 처리의 중요성입니다. 사용자가 특정 아이디의 사용자 정보를 요청하면 서비스 계층에서는 리포, find by id를 호출하여 사용자 엔티티를 조회합니다. find by id의 반환 타입은 옵셔널, 유저입니다. 이는 해당 아이디의 리소스가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계층은 이 옵셔널 객체를 처리하여 OS through new no search element except 박진희와 같이 사용자를 찾지 못했을 경우 명시적인 예외를 던져야 합니다. 컨트롤러는 이 예외를 받아
전력 예의 핸들러로 전달하고 핸들러는 HTTP 404 파운드 상태 코드를 클라이언트에게 응답하도록 처리합니다. 이 과정은 API의 신뢰성을 확보합니다. 서비스로부터 조회된 유저 객체는 REST 컨트롤러 덕분에 잔 형태로 직렬화되어 클라이언트에게 응답됩니다. 현재는 엔티티를 직접 반환하고 있지만 보안과 유연성을 위해 DTO를 사용하여 필요한 정보만 반환하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이번은 5페이지입니다. 유저 목록 조회 흐름과 프론트엔드 연동 방식입니다. 목록 조회는 유저 서비스 findAll을 호출하여 리포 findAll의 결과를 반환받습니다. 이 메서드는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모든 사용자 레코드를 조회하여 리스트, 유저, 형태로 반환합니다. 이 리스트, 유저는 컨트롤러를 거쳐 잔 배열로 클라이언트에게 전송됩니다. 클라이언트는 이 잔 데이터를 받아 아이작 통신을 통해 페이지 전체를 새로 고침하지 않고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여 사용자 목록을 표형태로 동적으로 렌더링합니다. 여기서 성능상의 주의점이 다시 한번 강조됩니다. 사용자 수가 수천, 수만 명일 경우 findAll을 호출하는 것은 풀테이블 스캔을 유발하여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따라서 실제 운영 환경에서는 반드시 페이징 기능을 구현해야 합니다. 즉, 패저블 객체를 사용하여 페이징된 리스트를 반환하도록 설계하고 응답 시에는 민감한 필드를 제외한 DTO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번은 6페이지입니다. 프론트엔드에서 아이작을 사용하여 서버 API와 연동하는 예시입니다. 웹페이지에서 사용자 목록을 비동기적으로 로드하는 로드유저즈 함수를 구현합니다. 이 함수 내부에서 $i작을 사용하여 URL API 유저즈로 get 요청을 보냅니다. 이 요청은 사용자 목록 데이터를 비동기적으로 가져오는 역할을 합니다. 요청이 성공하면 success 함수가 실행되고 서버에서 반환된 사용자 리스트를 파라미터로 받습니다. 이 유저즈 데이터를 사용하여 DOM을 조작하고 화면의 사용자 목록, 표를 업데이트합니다. 표 업데이트 주석처럼 실제 렌더링 로직은 자바스크립트에서 수행됩니다. 이처럼 아이작 연동은 포스트, 풋, 딜리트 호출 시에도 동일한 비동기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잔 기반의 데이터 중심 통신을 하는 RESTful 아키텍처의 핵심 작동 방식입니다. 로드 유저즈와 같은 함수를 통해 페이지의 일부분만 동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사용자 경험을 개선합니다. 이번은 7페이지입니다. 스프링 시큐리티 없이 구현하는 회원가입 및 로그인의 기본적인 로직과 API 엔드포인트입니다. 복잡한 보안 프레임워크를 도입하기 전에 인증의 핵심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 순수 G파와 서비스 로직으로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구현합니다. 회원가입은 포스트 API 오스 시그널 엔드포인트를 사용하며 로직은 유저 리포지터리 세이브를 통해 새로운 사용자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합니다. 저장 전에는 유저 리포지터리의 커스텀 메서드를 호출하여 사용자 이름 중복을 확인하는 비즈니스 규칙이 서비스 계층에서 구현되어야 합니다. 로그인은 포스트 API 오스 로그인 엔드포인트를 사용하며 로직은 리포 find by 유저네임을 통해 사용자를 조회하고 조회된 사용자의 패스워드를 요청받은 비밀번호와 비교하여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일치하면 인증 성공, 아니면 실패 응답을 반환합니다. 이 두 기능은 사용자 인증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 단계를 보여주며 복잡한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기 전에 인증의 원리를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번은 8페이지입니다. 회원가입과 로그인 기능을 담당하는 오스 컨트롤러의 실제 코드입니다. REST 컨트롤러와 리퀘스트 매핑이 붙어 인증 관련 API의 엔드포인트를 정해야 합니다. 시그널 메서드는 리퀘스트 파람으로 유저네임 패스워드, 이메일을 받아 처리합니다. 여기서 if 코드를 통해 ID 중복 여부를 확인하고 중복 시 리스폰스 엔티티, 배드 리퀘스트, 바디를 반환하여 HTTP 400, 배드 리퀘스트 에러를 응답합니다. 중복이 없으면 유저 객체를 생성하고 리포, 세이브로 저장한 후 성공 응답을 반환합니다. 로그인 메서드는 사용자 이름으로 사용자를 조회한 후 if equals를 통해 비밀번호를 비교합니다. 비밀번호가 일치하면 로그인 석세스를, 불일치하면 리스폰스 엔티티, 스테터스, 바디를 반환하여 HTTP 401, 어노더라이즈드 오류를 응답합니다. 이 코드는 인증 실패 시 명확한 상태의 코드를 반환하는 RESTful 원칙을 따릅니다. 이번은 9페이지입니다. 프론트엔드에서
회원가입 폼을 처리하는 jQuery 아이작 코드 예시입니다. HTML 폼은 유저네임, 패스워드, 이메일 입력 필드를 포함합니다. 자바스크립트 코드는 폼이 제출될 때 서브 및 기본 이벤트를 맞고 아이작 요청을 보냅니다. 포스트를 사용하여 포스트 요청을 보냅니다. 요청 데이터는 폼 필드의 값을 직접 가져와서 서버로 전송합니다. 여기서 포스트는 jQuery의 아이작의 약식 버전으로 포스트 요청을 간단하게 보낼 수 있게 해줍니다. 요청이 성공하면 던을 통해 성공 메시지를 팝업으로 표시합니다. 만약 서버에서 중복 오류로 인해 HTTP 400 응답이 오면 페일이 실행되어 오류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알립니다. 이 로직은 프론트엔드와 백엔드가 비동기적으로 통신하여 사용자 경험을 해치지 않고 인증 과정을 처리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이번은 10페이지입니다. 데이터 접근 계층을 담당하는 유저 리포지터리 인터페이스의 정의와 퀴리 메소드의 활용입니다. 유저 리포지터리는 G8 리포지터리, 유저, 롱을 상속받아 유저 엔티티와 롱 타입의 아이디에 대한 기본적인 크러드 기능을 자동으로 제공받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스프링 데이터 G8 퀴리 메소드 기능을 활용하여 커스텀 쿼리를 정의했습니다. 옵셔널 유저 find by 유저네임은 사용자 이름을 기준으로 사용자를 조회하는 메서드로 로그인 로직에서 아이디 확인에 사용됩니다. 불리한 exist by 유저네임은 특정 사용자 이름이 이미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메서드로 회원 가입 시 아이디 중복 확인에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이처럼 메서드 이름 규칙만으로 복잡한 SQL 작성 없이 데이터베이스 접근 로직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번은 11페이지입니다. 유저 엔티티의 설계와 G파 매핑에 대해 알아보면서 이 객체가 데이터베이스의 제약 조건을 어떻게 코드로 반영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유저 엔티티는 데이터베이스의 유저즈 테이블과 1대1로 매핑되는 G파의 핵심 객체입니다. 클래스 상단에는 at entity annotation과의 테이블 어노테이션이 붙어 이 클래스가 G파 엔티티이며 유저즈 테이블의 매핑됨을 명시합니다. at entity는 이 클래스의 모든 인스턴스가 영속성 컨텍스트의 관리 대상임을 알립니다. 가장 중요한 필드인 id는 at id와의 generated value가 붙어 테이블의 기본 키 역할을 하며 자동 증가되도록 설정합니다. generation type identity는 MySQL에서 가장 흔히 사용되는 데이터베이스 위임 방식의 기본 키 생성 전략입니다. 유저네임 필드는 사용자 식별자로 사용되므로 at 컬럼 어노테이션을 통해 너를 허용하지 않으며 테이블 내에서 값이 중복될 수 없도록 강력한 제약을 설정합니다. 패스워드와 이메일 필드에도 at 컬럼을 적용하여 필수값님을 보장합니다. 이처럼 엔티티 객체는 데이터베이스의 제약 조건을 코드로 명시하여 데이터의 무결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모든 필드에는 데이터 접근을 위한 퍼블릭 게터와 세터가 정의되어야 하며 실제 프로젝트에서는 롬복을 사용하여 코드를 간결화할 수 있습니다. 이번은 12페이지입니다. 유저 저장 흐름을 컨트롤러부터 데이터베이스까지의 트랜잭션 흐름 관점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용자가 회원가입 폼을 제출하면 요청은 컨트롤러에 도달하고 컨트롤러는 유저 객체를 수신한 후 유저 서비스 크리에이트를 호출하여 서비스 계층의 저장 작업을 위임합니다. 이 서비스 메서드는 at transactional annotation을 통해 트랜잭션의 경계가 됩니다. 서비스 계층은 비즈니스 로직에 중복 확인을 수행한 후 유저 리포지터리 세이브를 호출합니다. G파 리포지터리 세이브 메서드가 호출되면 G파는 이 유저 객체를 영속성 컨텍스트에 등록하고 관리하기 시작합니다. 이 유저 객체는 id 값이 아직 없기 때문에 G파는 이 객체를 새로운 객체로 인식하고 트랜잭션 커밋 시점에 데이터베이스에 인서트 SQL을 실행합니다. 데이터베이스는 id를 자동 생성하여 G파에게 반환하고 G파는 이 생성된 id 값을 유저 객체에 다시 설정합니다. 최종적으로 서비스 메서드가 종료되면 트랜잭션이 커밋되고 저장된 유저 객체가 컨트롤러로 리턴됩니다. 이 과정은 모두 트랜잭션의 애시드 속성하에서 안전하게 관리됩니다. 이번은 13페이지입니다. 유저 수정 흐름의 핵심 작동 원리인 변경, 감지 메커니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용자 수정 요청은 컨트롤러를 거쳐 유저 서비스 업데이트로 전달됩니다. 이 업데이트 메서드는 at 트랜잭셔널 범위 내에서 실행되어야 합니다. 서비스 계층에서는 먼저 리포,
find by id를 호출하여 수정 대상 엔티티를 데이터베이스에서 조회하고 영속성 컨텍스트에 넣습니다. 이 시점에 쥐파는 조회된 엔티티의 스냅샷을 1차 캐시에 저장합니다. 다음으로 요청받은 데이터를 사용하여 조회된 엔티티의 필드에 유저네임, 이메일을 변경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명시적인 리포, 세이브 호출이 필요 없다는 점입니다. 서비스 메서드가 종료되어 트랜잭션이 커밋되는 시점에 쥐파는 영속성 컨텍스트에 저장된 현재 엔티티의 상태와 조회 시 저장했던 스냅샷을 비교하여 변경 감지를 수행합니다. 변경이 감지되면 쥐파는 자동으로 변경된 필드만 포함된 업데이트 SQL을 생성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실행합니다. 이로써 개발자는 필드 값 변경만으로 데이터 갱신을 완료하며 이는 쥐파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점 중 하나입니다. 이번은 14페이지입니다. 유저 단건 조회 흐름과 예외 처리 전략의 중요성입니다. 사용자가 특정 아이디의 사용자 정보를 요청하면 서비스 계층에서는 리포, find by id를 호출하여 사용자 엔티티를 조회합니다. find by id의 반환 타입은 옵셔널, 유저입니다. 이는 해당 아이디의 리소스가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계층은 이 옵셔널 객체를 처리하여 OS through new no search element except 박진희와 같이 사용자를 찾지 못했을 경우 명시적인 예외를 던져야 합니다. 컨트롤러는 이 예외를 받아 전역 예외 핸들러로 전달하고 핸들러는 예외 유형에 따라 HTTP 404 not found 상태 코드를 클라이언트에게 응답하도록 처리합니다. 이 과정은 API의 신뢰성을 확보합니다. 서비스로부터 조회된 유저 객체는 REST 컨트롤러 덕분에 잔 형태로 직렬화되어 클라이언트에게 응답됩니다. 현재는 엔티티를 직접 반환하지만 보안과 유연성을 위해 DTO를 사용하여 필요한 정보만 반환해야 합니다. 이번은 15페이지입니다. 유저 목록 조회 흐름과 프론트엔드 연동 방식입니다. 목록 조회는 유저 서비스 findall을 호출하여 리포, findall의 결과를 반환받습니다. 이 메서드는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모든 사용자 레코드를 조회하여 리스트, 유저, 형태로 반환합니다. 이 리스트, 유저는 컨트롤러를 거쳐 잔 배열로 클라이언트에게 전송됩니다. 클라이언트는 이 잔 데이터를 받아 아이작 통신을 통해 페이지 전체를 새로 고침하지 않고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여 사용자 목록을 표형태로 동적으로 렌더링합니다. 여기서 성능상의 주의점이 다시 한번 강조됩니다. 사용자 수가 수천, 수만 명일 경우 findall을 호출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따라서 실제 운영 환경에서는 반드시 페이징 기능을 구현해야 합니다. 즉, 패저블 객체를 사용하여 페이징된 리스트를 반환하도록 설계하고 응답 시에는 민감한 필드를 제외한 DTO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번은 16페이지입니다. 프론트엔드에서 아이작을 사용하여 서버 API와 연동하는 예시입니다. 웹페이지에서 사용자 목록을 비동기적으로 로드하는 로드유저즈 함수를 구현합니다. 이 함수 내부에서 $i작을 사용하여 URL API 유저즈로 get 요청을 보냅니다. 이 요청은 사용자 목록 데이터를 비동기적으로 가져오는 역할을 합니다. 요청이 성공하면 success 함수가 실행되고 서버에서 반환된 사용자 리스트를 파라미터로 받습니다. 이 유저즈 데이터를 사용하여 DOM을 조작하고 화면의 사용자 목록, 표를 업데이트합니다. 표 업데이트 주석처럼 실제 렌더링 로직은 자바스크립트에서 수행됩니다. 포스트, 풋, 딜리트 호출 시에도 동일한 비동기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잔 기반의 데이터 중심 통신을 하는 RESTful 아키텍처의 핵심 작동 방식입니다. 이처럼 아이작을 활용하여 페이지의 일부분만 동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는 것이 현대 웹 개발의 표준입니다.